서클은 원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보시면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서클 명령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라인 명령어와 다르게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서클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요. 원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클. 자, 서클 그러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그 다음에 3P, 2P, TTR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중심점을 지정해 달랍니다.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 지정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오와 다이아메타. 라디어스는 반지름이란 뜻이고 다이아메타는 지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디어스 오브 서클 반지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반지름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반지름이 10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R50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가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숫자 앞에 이상한 기호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얘는 그냥 R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반지름 50mm란 뜻이고 얘는 지름이 50mm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원은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붙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50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R자를 붙이거나 파이를 붙여서 이게 지름인지 반지름인지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도면을 볼 때 앞에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는지 파이가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 50이면 지름이 50, R 50이면 반지름 50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그 다음에 중심점 클릭하고 여기 다이아메타가 있잖아요. 다이아메타 그리고 100mm. 그러면 지름 100mm인 원, 지름이 100mm인 원, 반지름이 100mm인 원. 지름이 100이란 얘기는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예요? 50이란 얘기죠. 파이 100, 지름이 100mm니까 반지름은 그거의 절반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 반지름 50인 원. 얘는 반지름이 100이었어요. 그럼 지름이 얼마가 돼요? 200이 되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습관 중에 하나가 반지름으로 자꾸 고쳐서 원을 그리려고 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0mm예요. 그러니까 파이 100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면에 파이 1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50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안 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름이 77입니다. 반지름 얼마죠? 언뜻 셈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연습을 평소에 그렇게 해두는 거예요. 도면에 반지름으로 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지름으로 되어 있으면 지름으로 넣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다이아메타 77. 그러면 그냥 쉽게 그려지잖아요. 이걸 막 굳이 반지름으로 바꿔서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그러니까 지름이 77인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사람이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죠. 무조건 반지름으로 고쳐서 그리고 싶어요. 77인데, 그러니까 지름이 77인데 이걸 반지름으로 고쳐서 그리고 싶어요. 고집이 있어야죠. 그죠? 일명 우린 그걸 장인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서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77 나누기 2. 그러면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나누기를 쓰는 거예요. 나누기를. 반지름 값에다가 나누기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토캐드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눗셈만 허용해요. 덧셈 안 돼요. 뺄셈 안 돼요. 곱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안 돼요. 뭐만 된다고요? 나누기만 됩니다.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정수는 뭐죠? 정수는 뭐죠?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 이해되셨나요? 그럼 실수는요? 소수가 있는 수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수 나눗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그려야 될 게 77.5입니다. 근데 파이가 77.5예요. 파이가 77.5입니다. 이거 나눗셈으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정수는, 그러니까 정수만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77, 77.0, 77.5. 제가 숫자를 3개를 적어놨습니다. 얘는 정수가 맞죠? 얘는 실수가 맞죠? 소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정수인가요? 이거.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제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점 0은 정수인가 실수인가?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건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77.0은 실수입니다. 이거 정수 아니에요. 정수 아니고 실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10진수를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12진수도 있고 10진수도 있고 혹은 24진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진수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10진수입니다. 자, 10진수를 쓸 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쓰나요? 0, 1, 2, 3, 4, 5, 6, 7, 8, 9, 10 아니 0, 1, 2, 3, 4, 5, 6, 7, 8, 9라고 하나요? 어느 게 맞는 거죠? 1부터 10까지가 맞는 건가요? 0부터 9까지가 맞는 건가요?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가요? 1부터 10까지일까요? 아니면 0부터 9까지일까요? 10진수는요 0부터 9까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0부터 9까지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0도 분명히 숫자입니다. 0도 분명한 숫자예요.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77.0은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0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사회적인 관념적으로 0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 관념적인 개념으로 수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7.0, 0은 없구나. 그래서 이거 77이구나. 이거 정수. 이건 사람이 사회적인 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말 그대로 0도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되돌아가서 이 77.5를 나누기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소수점 하나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되고, 소수점 두 자리 없애려면 100을 곱하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원래는 77.5 나누기 2 이렇게 써야 되지만 775 나누기 20,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은 같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서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775 나누기 20, 분자와 분모에 10을 곱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죠. 다이아메타가 지름이니까, 자요, 77.5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반지름은 라디어스니까, 자요, 이렇게 반지름 계산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반지름 이렇게 계산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어떤가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77.5를 지름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반지름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원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2포인트가 있고 2P가 있고 3P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각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 이게 2포인트고 3포인트는 말 그대로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간단해요. 화면상에 두 점을 찍으면 그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세 점을 찍으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수학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공부하는데 너무 바뀌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공부하신 적 있나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아주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2포인트는 어떤가요? 제가 3포인트 정의할 때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안 만들어지겠네요. 딱 하나 만들어지는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름의 양끝점이요. 지름의 양끝점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지름의 양끝점을 의미합니다. 2포인트는 지름의 양끝점을 의미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제가 선을 그릴 겁니다. 라인, 이렇게 삼각형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그 다음 3포인트.
그러면 퍼스트 포인트 온 서클 원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선의 끝에다가 대면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나요? 얘가 5스냅이에요. 그러니까 객체가 지닌 특정한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 중에 끝점을 뜻하는 아이콘입니다. 여기 보시면 툴팁으로 엔드포인트라고 나오죠. 근처만 가면 알아서 찾아줘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전부 다 엔드포인트가 켜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딱 갖다 대보세요. 나오나요?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딱 찾아줘요. 여기 메뉴가 바뀝니다. 세컨 포인트 온 서클.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근처로 갑니다. 찾아지죠? 이때 클릭. 그러면 어떤가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2포인트의 정의예요. 자, 이때 3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끝점을 하나 더 클릭해주면 이렇게 3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2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2개 선 다 지우고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자. 서클 2포인트. 자, 퍼스트 엔드 포인트 오브 서클스 다이아메타. 아까하고 명령어가 다르죠, 그죠?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이요. 제가 그랬죠,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원 지름의 첫 번째 점. 자, 여기. 그 다음에 세컨 엔드 포인트 오브 서클스 다이아메타. 원 지름의 두 번째 끝점. 자, 지름의 양 끝점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2포인트는 지름의 양 끝점이란 뜻이에요. 3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공간상의 2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주 많이 나와요. 2점을 통과하는 원은. 그러나 그 2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경우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예요. 2포인트의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는요, 수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나오나요? 수포자라서. 저도 수포자예요. 그냥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만든 기하학, 도형의 방정식이란 뜻이에요. 오토캐드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 캐드는 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나온 방정식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웠어요. 이걸 다 배웠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이 도형의 방정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형의 방정식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단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캐드는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뭘 쓰냐면 지금처럼 논제만 사용하는 거예요. 2점을 통과합니다. 그 2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그리고 클릭하면 그 나머지 방정식은 누가 해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의만 사용하는 거예요. 3점은 공간상의 3점을 지나가는 원입니다. 점 3개 입력하면 방정식으로 알아서 캐드가 그리는 거예요. 이 캐드 안에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1년 정도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뜯어봤어요. 그 방정식을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이 방정식에 대해서 되게 잘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선 그리는데 탄젠트를 그리고 코사인으로 그리고 사인으로 그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 덕분에 프로그램을 조금 배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릴 때 탄젠트로 그리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하나 썼었죠. 엇각이라는 정의. 그죠? 엇각, 그 다음에 동의각, 이런 정의들을 기억하고 배웠잖아요. 그죠? 우린 정의만 쓰는 겁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의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서클. 이번에 TTR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TTR이 뭐냐면 이거예요.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이 탄젠트가 무슨 뜻이냐면 접선이란 뜻이에요. 접점 그리고 반지름. 접점 반지름.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1. 역시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1인1의 위치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 선에 접하고 반지름이 1인1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TTR입니다. 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때 위치는 CAD가 알아서 계산해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선에 접하는지만 지정만 해주면 돼요. 자, 보세요. 서클, TTR,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댑니다. 아까처럼 갖다 대면 여기 동그란 원 아이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얘가 오스냅입니다. 탄젠트라는 오스냅이에요. 접점이라는 오스냅입니다. 이 선에 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포인트 온 서클, 포인트 온 오브젝트 for second tangent of circle. 두 번째 접하는 선을 클릭합니다. 이 선에 접합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클릭.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반지름이 얼만데요? 50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누가 계산해요? CAD가 계산합니다.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은 여기 생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이번엔 이렇게요. 위쪽으로 클릭합니다. 반지름 50, 위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TTR, 이번엔 왼쪽으로 두 번 클릭합니다. 이번엔 아래쪽으로 클릭해 볼까요?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방향이 달라지죠.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라는 의미예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서클 TTR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클릭하고 반지름 150. 이상한 데 가서 만들어지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TTR 다른 데 가서 만들어지네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지름 100. 자, 이런 건 어떤가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예 접하지도 않고 있죠? 이거 선을 연장하면 여기 접한다는 뜻이에요. 선을 연장하면
여기 접해요. 그걸 미리 계산해서 원의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크면 다른 자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까운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반지름 100짜리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요. 방금은 선과 선에 접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요. 라인, 선과 원에도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다시 서클 TTR 접하고 50. 오른쪽 왼쪽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반지름이 크다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도 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서클 명령어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고 어딨냐면 여기 리본 메뉴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 끝에 있는 탄젠트입니다. 이 리본 메뉴 사용하는 방법이 이래요.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메뉴가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맨 위에 있는 메뉴가 이 아이콘에 나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투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 아이콘 바뀐 거 보이시나요? 투포인트를 그려줬죠? 그 다음에 다시 투포인트를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클릭하면 투포인트가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제일 마지막에 썼던 옵션이 여기 위로 올라옵니다. 이 아이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써야 되는 건 탄젠트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접하고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이란 뜻이에요. 눌러보면 여기 탄젠트가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선 클릭하고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탄젠트 선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또는 이렇게 원에 접하고
또는 원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얘가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원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스냅이 있네요.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트는 객체란 뜻이고요. 스냅은 번역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냅으로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객체 스냅으로 씁니다. 한글로 이렇게 써요. 그냥 객체 스냅이라고 씁니다. 어떤 사물이 지닌 위치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인하고 서클 두 개 배웠죠? 라인이 지닌 어떤 위치, 원이 지닌 어떤 위치를 찾는 명령어. 내가 마우스만 이렇게 갖다 대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게 오스냅이에요. 오스냅 온오프가 F3키가 오스냅 온오프입니다. 온, 오프 명령어예요. F3키를 한번 누르면 오스냅이 오프됩니다. 그럼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나와요. 다시 한번 F3키를 누르면 오스냅 온 됩니다. 갖다 대면 알아서 찾아줘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끝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F3키를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나와요. 안 찾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스냅이 오프됩니다. 이렇게 오스냅 오프가 돼요. 다시 F3키를 누르면 오스냅 온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딱딱 찾아져요.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은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입니다. 두 번째는 쉬프트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하나씩 선택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팅입니다. 오스냅 설정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1번하고 2번은 한 번 쓰기입니다. 한 번 쓰기예요. 네, 한 번 쓰고 그 다음엔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지정이 안 되는 거. 네, 세팅해 놓고 쓰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굳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찾아주는 겁니다. 얘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영구적 사용이고 이 두 개는 1회 사용입니다. 얘도 1회 사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영구적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엔드, 미드,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 인터섹트, 퍼펜디큘라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대문자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문자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대문자가 명령어입니다. 얘네들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쓰셔도 되고, 하나 더. 오스냅은 보조 명령입니다. 주명령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라인이나 서클처럼 사용하는 명령어가 아니고 라인이나 서클에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다시 말하면 보조 명령이고 위치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위치를 찾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라인 명령어 할 때 시작점 입력해 주세요. 다음점 입력해 주세요. 계속 점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위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위치 찾는 명령어입니다. 중심점, 그러니까 서클 그릴 때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뭐 첫 번째 점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점 입력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CAD가 우리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조 명령어라고 하는 겁니다. 라인이나 서클이나 이레이저나
줌이나 이런 명령어들은 주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명령어가 되는 거고,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그걸 보조하는 명령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미드, 여기다 명령어에다가 미드라고 쓰면 이렇게 엉뚱한 게 돼요. 피라미드가 실행됩니다. 이거 3D에서 피라미드 만드는 명령어가 돼요. and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and discontinued command use qt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qt 쓰세요. 이러고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오토캐드를 종료하는 명령어가 3개가 있었습니다. and exit qt. 오토캐드 종료하는 명령어예요.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저장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and가 있고 여기에 또 and가 있죠. 그죠? 이렇게 and가 2개가 있잖아요. and가 있고 and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갑자기 옆에서 왜 그래요? 그러면 아씨 캐드 꺼졌어. 오스냅 엔드를 쓰고 싶었는데 오토캐드 종료 명령을 쓴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막아놨습니다. 이거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오토캐드 저장 명령 있죠. 우리가 저장하려면 여기에서 세이브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냥 세이브 하시면 돼요. 세이브 쓰시면 돼요. 내가 새 창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 창 만들려면 여기 뉴 누르시면 되잖아요. 명령어 쓰셔도 돼요. 새 창 뉴요. 보세요. 뉴 뜨는 거 보이시나요? 세이브 저장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해되시나요? q 세이브 바로 저장하기. 이해되셨나요? 명령어들이 있어요. 세이브 세이브 에즈, 그다음 q 세이브, 세이브 올,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저장하기 명령어들입니다. 세이브는 저장하기고,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고, 퀵 세이브는 이건 조건이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퀵 세이브를 눌러버리면 그냥 저장해요. 그냥 저장합니다. 대화 상자 안 뜨고 바로 그냥 저장하는 거. 세이브 올은 여기 창이 여러 개 있을 때, 창이 여러 개 띄어놨을 때 이거 다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세이브 올, 클로즈 올,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다 있어요. 저장에 관련된 명령어, 그다음 뭐 새 창 띄기에 관련된 명령어,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굳이 안 쓰는 건 아이콘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거 아이콘 누르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굳이 요즘은 잘 안 써요. 어쨌든 오스냅들은 하여튼 보조 명령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라인 그래놓고 여기에 보시면 캐드가 첫 번째 포인트를 찾습니다.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점이라는 게 곧 다시 말하면 좌표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 의역하면 위치란 얘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위치란 뜻이 됩니다. 이때 쓰는 거예요. and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 뒤에 오브라는 메시지가 뜨죠. 기존에 있던 거 다 정지되고 and 오스냅 하나만 뜹니다. 이렇게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가장 가까운 오스냅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끝점이 찾아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and 하나만 해보세요.
라인 그리고 엔드 엔터 그리고 찾아보세요. 자, 라인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대화 상자 뜬 뒤에는 Shift 키를 떼도 돼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오스냅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져요. 다시 볼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이제 떼고 엔드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자요. 직접 입력하는 거하고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는 거하고 어느 게 속도가 조금 더 빠를까요? 직접 입력이요. 직접 입력이요. 지금 당장은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타이핑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타이핑 입력 열심히 하셔야 돼요. 1번 쓰셔야 됩니다. 1번하고 3번 쓰셔야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 2번 잘 안 써요. 언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창 띄워서 선택해서 쓰니까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다 3번을 많이 써요. 3번 같은 경우가 오스냅 명령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저 몇 개, 여기 4개 체크해 놨잖아요. 근데 이걸 Select All 이래 놓고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오스냅 명령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네.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오스냅들이 있잖아요. 이 오스냅들끼리 충돌이 납니다.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 되고 이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 오스냅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센터하고 쿼드란트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탄젠트가 안 잡혀요. 탄젠트를 쓰려면 원과 관련한 이 두 가지 오스냅이 꺼져 있어야 탄젠트를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지금 원과 관련한 오스냅이 탄젠트, 쿼드란트, 센터 이렇게 3개예요. 근데 이 접점이라는 이 오스냅을 쓰고 싶으면 이 2개 꺼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스냅들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건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되고 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못 써요. 못 써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씁니다. 선에 관련된 거 하나, 원에 관련된 거 하나, 기타 하나. 최소 3개.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 많이 쓰는 거 하나. 이해되셨나요? 나머지는요. 그냥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크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오스냅 온오프 F3키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키보드 위에 펑션키 F3키 눌러서 해제했었죠?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 트래킹이 추적이란 뜻이에요. 오스냅 추적기가 F11키입니다. 자, 보시죠. 자, 명령어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F11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오스냅 추적입니다. 추적입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수평선을 그려서 딱 맞게 그리고 싶어요. 딱 맞게 그리고 싶어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라인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작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갑니다. 여기다 선을 끊고
갖다 댑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이렇게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5스냅이 이렇게 추적이 돼요.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 찾아지죠? 이때 클릭, 클릭. 그러면 그려집니다. 이게 5스냅 추적기예요. 저는 5스냅 추적기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화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이콘들이 쭉 나오죠? 자, 요 중에 요 아이콘, 여기 오쏘 모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 폴라 모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쏘 모드는 직교 좌표라고 하고 폴라 모드 딱히 말이 없네요. 극좌표 추적기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요 두 가지 중에 사람들이 오쏘 모드를 잘 쓰는데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이거 쓰지 말고 그 오른편에 있는 폴라 트래킹을 쓰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써보니까 폴라 트래킹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폴라 트래킹을 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는 오쏘 모드입니다. 얘를 켜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이거 직교 모드예요. 선을 이렇게 수평으로밖에 안 그려집니다. 수직선으로만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수평선, 수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쏘 모드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자, 오쏘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쏘 모드를 체크했습니다. 아니, 오쏘 모드란다. 폴라 트래킹을 체크했습니다. 극좌표 추적기예요. 요 극좌표 추적기 오른편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추적해야 할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추적해야 할 각도. 저는 45도 체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로 돼 있나요? 30. 네, 좋습니다. 30 체크해 놓죠. 자, 여러분들도 전부 30으로 체크해 보세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추적되는 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선이 0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30도 간격으로 쭉 체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따라 그리면 이렇게 약간 어긋나도, 커서가 약간 어긋나도, 지금 보이시죠? 이게 조금 어긋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수평선이 그려져요. 보정을 딱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요.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커서를 확대를 해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커서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쓸 겁니다. 150mm 그리고 엔터. 커서를 통과하는 150mm 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커서를 맞췄어요. 100mm. 커서를 통과하는 100mm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00mm. 커서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커서를 향하고 있는 100mm 선.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라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커서로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숫자를 쓰는 거죠. 100mm. 그러면 그 커서 방향으로 선이 그려진다는 사실이죠. 좌표를 쓰지 않아도 돼요. 어렵게.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상대 극좌표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상대 좌표는 쓰는데 극좌표는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정다각형 그렸죠. 지금 각도를 얼마로 맞췄나요? 30도로 맞췄죠. 자요. 자, 0도 방향 50mm 엔터. 그 다음 0도에서 그 다음 각도 50mm 엔터. 다시 그 다음 각도 50mm 엔터.
다시 그 다음 각도 50mm 엔터. 자, 여기서 그 다음 각도 50mm 엔터. 그 다음 50mm 엔터. 네, 50mm 엔터. 자요. 마지막 클로즈.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자, 근데 정오각형의 경우는 어떤가요? 72도였죠. 근데 여기에 72도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 72도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 트래킹 세팅을 누르시면 돼요. 트래킹 세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트래킹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Additional Angle, 각도 추가하기, New 72도. 그러면 72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OK. 자, 추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각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30도에 맞춰져 있지만 72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라인 50mm, 그 다음에 50mm, 마지막 클로즈. 자, 정오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내가 어렵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계산 누가 해요? 캐드가 알아서 해줘요.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지워야 돼요. 이거 다 썼으면 지웁니다. 여기 del 키 있죠? 딜리트로 키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폴라 트래킹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른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요. 여기 아이콘 두 개가 더 있죠. 요게 5스냅 트래킹 아이콘이고 F11키, 그 다음에 얘가 5스냅 아이콘입니다. F3키. 그리고 그 오른편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5스냅이 이렇게 나옵니다. 5스냅 명령어를 이용해서 세팅해도 되지만 여기를 체크하면 바로 세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 가면 오브젝트 스냅 세팅이 있죠. 얘를 누르면 아까 봤던 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쓰실 땐 여기서 5스냅을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 얘를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에 관련해서, 원에 관련해서 기타입니다. 선의 끝점, 선의 중간점, 원의 중심점, 원의 4분점. 자, 얘는 여기다 적어보죠. 끝점, 중간점, 그 다음에 얘는 중심, 원의 중심을 뜻해요. 얘는 4분. 그 다음에 얘는 접점, 아까 이거 했었죠. 탄젠트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섹트, 이거 교차점, 요 퍼펜디큘라, 요거 수직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명령어 라인, 서클 밖에 없죠. 거기에 해당하는 5스냅들입니다. 요 7개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7개입니다. 선의 끝점, 선의 중간점, 원의 중심점, 원의 접점, 그 다음에 4분점. 이거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선이나 원이 교차되는 교차 지점. 퍼펜디큘라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수선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수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퍼펜디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엔드 스냅이요. 엔드 스냅은 끝점을 찾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이나 서클 명령을 실행해야 되겠죠. 라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끝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선의 끝점을 찾는 명령어가 end 오스냅입니다. 또는 이렇게요. 안 나오나? 또는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른 다음 end 그러면 자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end 오스냅을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미드 포인트입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양 끝점에 이렇게 중간이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아이콘도 삼각형으로 나오네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안쪽에 미드 포인트로 선이 그려지는 것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엔드하고 미드는 선에 관련된 오스냅이고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50. 자 이번엔 선에 관련된 오스냅입니다. 원의 중심점을 찾는 것은 선도 찾을 수 있고 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서클 자 여기다가 센터 포인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서클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점이 찾아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클 종종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원의 안쪽에서 클릭하면 왜 중심을 못 찾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서클, 오스냅이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2D입니다. 3D가 아니고 2D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보는 선, 원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점의 집합체가 있나요? 없어요. 이건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원 안쪽에서 서클 원 안쪽에서 이 원 안쪽에서 클릭했는데 왜 중심을 못 찾나요? 이건 영역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D가 아니고 3D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이거 영역에서 못 찾습니다. 원을 이렇게 갖다 대야 비로소 중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중심 위치 못 찾고 있죠. 근데 원을 이렇게 한번 갖다 대면 중심 나왔죠. 이때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서클 원을 직접 클릭하거나 다시 또 하나 원을 이렇게 한번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그리고 중심을 직접 클릭하면 돼요. 자, 두 가지 방법 해보시죠. 원에는 4개의 점이 있어요. 이렇게요.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걸 쿼드란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쿼드란트. 네. 좀 생소한 단어죠? 근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에 보면 쿼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농구 경기가 그렇죠? 한 15분 하고 나서는 1쿼터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쉬고 또 이따가 나와서 2쿼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하고 그죠? 그래서 총 4쿼터까지 하죠.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쿼드란트도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원을
이렇게 0도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나누면 여기 교차되는 4개의 점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쿼드란트입니다. 쿼드란트예요. 4분의 1이 되는 지점. 원을 쪼갰을 때 나오는 4분의 1 되는 지점. 그래서 4분점이에요. 4분의 1점이 아니고 그냥 4분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쿼드란트, 그리고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 포인트가 이와 같이 찾아지게 됩니다. 자, 쿼드란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 원을 좀 그려볼까요? 원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번엔 탄젠트예요. 우리가 서클을 그릴 때 여기 TTR 혹은 탄젠트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탄젠트 맞아요. 자, 이렇게요.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때 탄젠트를 쓰는 겁니다. 탄젠트가 접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 누르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접점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탄젠트를 선택하고 원을 클릭하는 거죠. 여기를 1번으로, 탄젠트를 2번으로, 1번으로, 탄젠트를 2번으로. 그러면 원과 선이 접하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거꾸로 하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탄젠트 먼저요.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에서부터 이렇게 접선으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탄젠트,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에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원으로 혹은 원에서 바깥쪽으로 두 가지 방향 다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 크고 하나 작아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라인,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그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원을 파고 들어갔죠. 근데 여긴 어떤가요? 모양이 이상하게 들어오죠. 이렇게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원래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갑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쿼드란트로도 해보시고 탄젠트로도 해보시고. 이번엔 인터섹트요.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지금 여기 교차하고 있는 요 지점 있죠. 이 지점들, 여기 이 선과 원이 만나는 지점 있죠. 이것도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차되는 지점을 찾는 게 인터섹트입니다. 서클,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교차점을 찾아냅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들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서클, 오스냅을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교차되는 지점만 클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클, 자, 제가 인터섹션이라고 지정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선과 이 선은 교차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런데 서클, 제가 여기다가 인터섹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고, 심지어 연장해서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이게
1회 사용하는 방법, 즉 1번하고 2번 있죠. 2번의 특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요건 꼭 해보셔야 돼요. 1회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교차하지 않더라도 연장했을 때 교차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스냅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오스냅 세팅에서 쓰는 것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1회 사용법으로 클릭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라요. 사선으로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사선으로 그렸어요. 이 선과 수선의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내고 싶습니다. 자, 라인,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그러면 이와 같이 수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인, 퍼펜디큘라 먼저요.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선이 따라 나옵니다. 자, 아까는 어땠나요? 바깥에서 먼저 이렇게 클릭해 놓고 그리고 퍼펜디큘라를 이용해서 수직선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뭐 먼저? 퍼펜디큘라 먼저, 그 다음 클릭하면 위치를 내가 적당히 지정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와 수직이 되는 지점들.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요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라인 80 클로즈, 가로 세로가 각각 80이죠. 그 다음에 얘를 쓰시면 돼요. 탄젠트를 쓰셔도 되고 2포인트를 쓰셔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3포인트를 쓰셔도 됩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또는 3포인트는 여기 미드, 여기 미드, 여기 미드.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뭘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라인, 자, 미드 포인트 또는 교차점. 자, 마지막 클로즈. 다시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다시 라인, 여기 교차점이죠. 네, 이렇게. 자, 다시 여기 쿼드란트죠.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그 다음 또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서클 중심점에서 반지름 10mm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다시 한번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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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그럼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과제물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열십자를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네요. 40, 그 다음 40, 저 위로 40, 다시 한번 아래로 40. 이러면 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나요? 네. 서클 반지름 40, 라인, 자, 쿼드란트에서 이해되시죠? 방법이 많아요. 길은 많아요. 근데 그 길을 찾는 건 여러분들 몫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 길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15, 그 다음에 TTR이네요. 아니 탄젠트 서클 3P 탄젠트. 자,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 띄우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요 말발굽 모양 있죠? 얘가 옵셋입니다. 옵셋을 누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옵셋 디스턴스. 옵셋 간격이 얼마입니까? 즉 간격 띄우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격을 띄울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이렇게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을 띄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Point on Side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방향,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위치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딱 맞추려고 들어요. 커서를 이렇게 맞추려고 드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방향이기 때문에 커서 안 맞추고 대충 클릭.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엔터 누르면 이와 같이 종료가 됩니다. 얘네들의 간격이 전부 다 20mm씩이에요. 이렇게 다 20mm씩입니다. (20mm씩) 복제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0도 방향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복사해요? 네. 수직선의 방향이요. 퍼펜디큘라, 이렇게 수직선의 방향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옵셋은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20mm. 제가 이렇게 20mm씩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 여기 40mm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여기 옵션을 보면 값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여기다가 40 그리고 엔터. 네. 그러면 값이 바뀌었죠? 자,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다시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다가 다시 20 엔터.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옵셋은 중간에 값을 못 바꿉니다.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입니다. 서클 반지름 50. 제가 이렇게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그렸습니다. 반지름 50이에요. 옵셋 20mm. 그러면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원의 경우는 반지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원은 옵셋하면 반지름을 바꾸는 거고, 선은 옵셋하면 간격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도 옵셋이 가능해요. 자, 라인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7이 되길 원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중심선을 그려놓고 중간에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77을 만들길 원해요.
옵셋 77 나누기 2 그리고 좌로 한번 우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 거리를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점을 2개 찍으면 돼요. 그러면 간격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의 간격만큼을 이쪽으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옵셋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자, 똑같은 간격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트림하고 익스텐드입니다. 트림은 자르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기예요. 우리가 선을 길게 그립니다. 원래 도면 그릴 때 그냥 길게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지우개로 지웁니다. 다시 말하면 트림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선을 길게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고 근데 모자르네? 익스텐드로 늘리고. 이해되셨나요? 트림 자르기, 익스텐드 연장하기 요 2개의 명령어는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림 명령어 있죠. 눌러보면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나 혹은 기질, 형상이 같으면 여기 같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면 렉탱글이나 폴리곤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트림을 보시면 익스텐드 2개는 기능이 반대예요. 하나는 자르는 거고 하나는 늘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라인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옵셋 100mm 이거 뭐냐? 옵셋 100mm 옵셋 70mm 여기 선이 길게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좌표 쓴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길게 그린 거죠. 그리고 자른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설계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트림을 보도록 하죠. 선을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옵션들이 이렇게 많아요. 커런트 세팅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커런트가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설정은 프로젝션은 뷰고 엣지는 넌이고 모드는 퀵 모드. 요게 중요해요. 퀵 모드가 중요합니다. 옛날 방식은 스탠다드 모드라고 하고 요즘 방식은 퀵 모드라고 합니다. 빠른 자르기인데 생각보다 많이 편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 보러 갔는데 옛날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2018 버전입니다. 그럼 이거 스탠다드 모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탠다드 모드하고 퀵 모드 둘 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투 트림 자르고자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지워집니다. 엔터. 굉장히 쉬워요. 트림 그리고 지우고자 할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게 퀵 모드예요.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클릭.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럼 선이 나오죠. 이렇게 길게 클릭. 결국은 다 지워지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트림. 여기는 없는데 여기다가 F를 쓰고 엔터를 칠 겁니다. F가 뭐의 약자냐면 펜스의 약자입니다. 울타리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하면 선이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선을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더 추가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선을 추가해 보시죠. 트림. 여기 보시면 어떤 옵션이 있냐면 커팅 엣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커팅 엣지요. 커팅 엣지는 칼날이란 뜻입니다. 칼날이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요만큼을 자르고 싶어요. 요 부위를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가 칼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때 커팅 엣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한 번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커팅 엣지의 역할입니다. 커팅 엣지는 칼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걸 뭐로 볼까요? 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당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파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토막 내는 거죠. 칼로 이렇게 딱 치면 되는 거죠. 칼로 여기를 때리고 여기를 때리면 이렇게 세 조각이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 쓰는 게 커팅 엣지예요. 트림, 커팅 엣지를 누르고 경계를 지정해주고, 요 두 개가 칼날이란 뜻이에요. 엔터.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할 부분들을 클릭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그 다음에 여기 크로싱이라는 게 있네요. 크로싱이라는 건 걸친다는 뜻이에요. 빈 공간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한 번에 자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크로싱, 빈 공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라인이 나오지만은 크로싱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잘라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그 다음에 여기 모드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누르면 아까 얘기했던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가 나옵니다.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엔터. 트림 명령을 종료합니다. 다시 적용해야 돼요. 다시 트림.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셀렉트 커팅 엣지, 여기 커팅 엣지 먼저 선택하라고 나와요. 스탠다드 모드는, 옛날 트림은 이렇게 경계를 먼저 선택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자를 부위를 클릭해줘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트림, 경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없어질 부위를 클릭합니다. 근데 스탠다드 모드는 얘가 안 지워져요. 얘가 안 지워져요. 이거 안 지워집니다. 이해되시죠? 퀵 모드는 다 지우고 넘어가요. 근데 스탠다드 모드는 다 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마뱀이 위급하면 자기 꼬리를 스스로 자르고 도망가죠. 그죠? 여기 꼬리가 지워졌어요. 꼬리가 지워졌어요. 얘가 몸체인 거죠. 몸체는 지울 수 있을까요? 못 지우는 거죠. 이게 스탠다드 모드예요. 스탠다드 모드는 바로 이렇게 몸체가 되는 부분은 지울 수 없게 됩니다. 트림이라는 얘기는 경계 바깥쪽으로 뭔가 나머지를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부터 경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몸체예요. 경계를 지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경계 바깥에 있는 걸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체 바깥에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더 이상 경계가 없잖아요. 이 안쪽에. 그래서 얘가 안 지워져요. 얘가 안 지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에 보면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레이즈 명령어로 삭제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 눌렀다. 이거 엣지고
여기 이레이즈로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퀵 모드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편하다는 이유가, 퀵 모드가 편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탠다드 모드는 이게 안 돼요. 트림. 그러면 얘는 안 지워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트림을 실행한 다음 모드를 퀵 모드로 바꿔 놓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탠다드 모드는 조금 어렵고 불편하니까 퀵 모드를 쓰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지금 스탠다드 모드고요. 트림 했을 때 이렇게 커팅 엣지를 물어보잖아요. 이때 엔터 누르면 이렇게 영역 한 개씩 인식합니다. 퀵 모드처럼 이렇게 하나씩 인식을 해줘요. 스탠다드 모드에도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자, 트림, 퀵 모드. 그러면 사용하기 조금 쉬울 겁니다. 자, 과제물을 한번 보시죠. 시간이 이 과제물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길게 그리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이 이쪽으로 100mm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옵셋 100mm. 그다음 이 선이 이 위쪽으로 70mm 떨어져 있죠? 옵셋 70mm. 선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트림.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네요. 그죠? 도면을 그릴 때요, 몇 가지 요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전체 크기를 먼저 파악하세요. 전체를 먼저 그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얼굴 그려보셨죠? 자화상 그리기라든지. 얼굴 그릴 때 어떻게 그리셨나요? 예를 들어서 눈썹을 아주 자세히, 눈 자세히, 그 다음에 코 자세히 이렇게 그렸나요? 아니면 대략 윤곽부터 먼저 그렸나요? 그쵸. 윤곽부터 대략 그렸죠. 그죠? 마찬가지. 도면도 윤곽부터 그리는 겁니다. 전체 윤곽이 100mm, 그 다음 윤곽이 40mm, 그 다음 13mm. 이해되셨나요? 전체 윤곽을 먼저 그리시면 돼요. 자, 라인, 그냥 이렇게 길게 옵셋 10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면 전체 윤곽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13mm씩 전부 다 옵셋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전체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트림이 되는 거죠. 트림.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모양 완성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익스텐드입니다. 트림하고 익스텐드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트림을 공부하고 나면 익스텐드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선이 조금 모자르죠? 익스텐드 같이, 트림하고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익스텐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퀵 모드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딱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빈 공간 클릭하니까 한 번에 쭉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익스텐드입니다. 그냥 늘어나기.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라인 100이 0도 방향, 뭐 30이 90도 방향, 30이 0도 방향, 20이 90도 방향,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이 180도 방향, 역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0이 마이너스 90도 방향, 30 0도 방향, 마지막 클로즈. 그럼 그려지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말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라인 그냥 길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그리라고 했어요. 전체를 보니까 옵셋 뭐 30, 100, 네, 160이네요. 그 다음 30, 20, 30, 네, 80이네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건 그때 정리합니다. 트림으로. 전체 윤곽이죠. 그 다음 아래쪽만 봅니다. 아래쪽만. 옵셋 30.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아래쪽 부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옵셋 30, 옵셋 50.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선이죠? 네, 지웁니다. 그럼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다시 서클 TTR 접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꺽쇠 숫자 5가 들어가 있죠. 앞전에 썼던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반지름 5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서클 TTR 반지름 10, 그 다음 서클 TTR 클릭하고 앞전에 값이 10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 자, 그 다음 여기는 옵셋입니다. 옵셋 40mm. 그리고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선을 그리고 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반지름 20인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해보시죠. 얘도 전체를 먼저 그리시면 돼요. 라인 20만큼 0도 2, 3, 70이네요.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마지막은 클로즈. 그런 모양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을 길게. 옵셋 70. 먼저 전체를 그리세요. 전체를 그리고 옵셋 20. 그리고 트림하면 금방 그려지죠? 자, 두 가지 다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서클에 2포인트나 3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두 가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서클 2포인트. 2포인트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3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3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2포인트, 3포인트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는 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2포인트나 혹은 3포인트로 그리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투포인트가 조금 더 경제적이죠. 이거 서클 투포인트. 자, 이렇게요. 나머지는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서클 TTR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서클의 TTR이고 요 마지막 하나만 중심 반지름입니다. 중심 반지름 5.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 과제물에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선이요. 선의 모양이 좀 특이하죠. 선의 모양이 긴 선, 작은 선, 긴 선, 작은 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의 이름이 중심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해요. 만약에 도면에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 이 중심선부터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심선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위로 50mm, 아래로 50mm.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리고 나면 여기서부터 지금 치수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치수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치수가 10mm 이렇게 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중심선은 도면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선 중에 하나가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 먼저 그리는 게 맞아요. 자, 라인 선을 그냥 이렇게 열십자로 길게 그립니다. 위로 아래로 50mm씩 옵셋 50mm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다시 옵셋 20mm 옵셋 150mm. 자, 나머지는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쪽은 옵셋 10mm, 여기는 10mm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18mm, 여기서 18mm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18mm 이렇게요.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 자, 이 선은 지우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사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10도랍니다. 자, 여기가 0도죠.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만큼이고요. 자, 여기가 180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10도죠. 억각에 의해서 10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190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가 몇 mm일까요? 120이요? 아니죠. 120보단 길겠죠. 그죠? 근데 130보다는 짧겠네요. 그래서 130으로 하겠습니다. 라인 골뱅이 선의 길이 130mm, 오른쪽이 크고, 자, 190도. 그러면 여기 트림으로 잘라내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가 10도입니다. 여기는 0도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여기가 10도, 여기는 180도. 다시 말하면 170도. 그러니까 라인 골뱅이 130, 쉬프트 쉼표 누르고 170도.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나중에 가면 다른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안 배웠지만 회전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18도 돌리면 18도란다. 로테이트 10도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배운 명령어 중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극좌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방법. 예요. 여기요. 폴라 트래킹이요. 여기 10도. 10도. 자, 라인. 여기가 180도죠? 근데 밑으로 10도 내려가면 되는 거죠? 심지어 여기 미드 포인트 때문에 안 되네요. 방해를 받으니까 미드 포인트 끄고. 자, 교차점 딱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0도죠. 아니 여기 180도죠. 여기서 10도를 들어서 클릭, 트림. 그러면 상대 극좌표를 쓰지 않고도 그릴 수 있네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다시 해보시죠. 이 부분만 다시 해보세요. 폴라 트래킹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90도나 45도로 바꾸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어떻게 그리냐면 서클, 그 다음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10,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요. 접하고 탄젠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보세요. 서클, 그 다음 3포인트. 첫 번째 점이 탄젠트, 두 번째 점도 탄젠트, 세 번째 점도 탄젠트. 얘가 탄젠트의 원래 값입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3포인트. 첫 번째가 탄젠트, 두 번째도 탄젠트, 세 번째도 탄젠트. 매번 5스냅 쓰기 귀찮으니까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쓰시면 돼요. 탄젠트, 서클 3p, 탄젠트. 네. 이 명령어의 정체는 3포인트에 탄젠트 3번 한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전체 크기를 먼저 체크하세요. 120에 52네요. 자, 라인. 자, 이렇게. 자, 옵셋 120, 52.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되죠. 이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83도.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0도부터예요. 그러면 여기는 97도가 되겠군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극좌표 써야 됩니다. 라인,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100mm, 그리고 97도.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기본 전체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부터 옵셋 11mm, 26mm, 자, 15mm, 28.5mm, 31.5mm. 바로 이 부분. 여기는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면 되겠고, 여는 지우면 됩니다. 나머지 트림. 그 다음 여기서는 냅두셔도 돼요. 위치가 똑같은 선입니다. 여기 꼭지점에서 수직선을 내려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옵셋 13.5mm, 그 다음 28mm. 여긴 지워도 되겠고, 자, 여기가 116도예요. 자, 라인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30만큼 116도. 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 여긴 트림으로, 그 다음 12mm만 내려오면 되네요.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모습 끝났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이 과제물이요. 얘가 조금 어려워요. 이 과제물이 어렵습니다. 원래 이 과제물은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전체 크기가 역시 안 나와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디귿자로 먼저 그린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자, 라인. 자, 이렇게 기역자로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옵셋 62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옵셋 30mm. 다시 옵셋 10mm. 자, 그 다음 옵셋 39mm. 다시 한번 41mm. 여기까지네요. 자,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39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2.5mm. 각도가 65도입니다. 5도로 맞춰놓고, 네, 라인 65도.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라인 요 꼭지점에서 길이는 나와 있습니다. 10mm라고. 그리고 방향이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에 길이는 모릅니다. 100mm. 근데 각도는 101도.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여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이거 12mm, 13mm. 반지, 여긴 지름 14mm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 과제물 같은 경우는 중심선만 있습니다.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서 나머지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선을 길게 그립니다. 옵셋 50mm. 네, 여기네요. 서클 교차점에다가 반지름 8mm 하나, 그 다음 반지름 15mm 하나, 반지름 5mm 하나, 반지름 10mm 하나. 근데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 물체에 비해서 약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심선은 도면을 가만히 보면 중심선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그 길이가 3에서 5mm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시냐면 옵셋 하시면 돼요. 옵셋 5mm.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자요, 중심선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나중엔 이거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옵셋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리는데 이렇게 됩니다. 쿼드란트로 그리면 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쿼드란트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도 와서 보면은 여기 이 위에 부분하고 위치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드란트 아니에요. 교차점 아닙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셔야 완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그 아래에 있는 과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선을 길게 그리고 그 다음 길게 그리고 옵셋 60mm, 옵셋 20mm. 자, 그러면 서클 여기 보면 파이 20, 파이 30이죠. 그러니까 지름 20, 지름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자, 옵셋 5mm. 좀 크게 해서,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5mm. 여기는 중심선까지 그렸네요. 그냥 저는 여기서 잘라 버리랍니다. 자, 이렇게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여기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여기도 트림으로 지우면 되겠고, 여기도 지우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